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러 이미향입니다. 며칠 동안 꽃샘추위가 있었다가 다시 따스한 봄날이 되었어요. 요즘처럼 혼탁한 때 사계절 자연의 힘을 마음껏 느끼면서 평온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은 과연 언제쯤일까요? 여러분, 요즘 특히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얇은 옷 입지 마시고요. 또 감기, 독감 예방에 주의하시고요. 또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 면역력 높이는 그런 음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따뜻한 홍차, 녹차 이렇게 마시는 것도 참 좋고요. 또요, 마음 건강을 위해서 신문이나 책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훈훈한 이야기를 접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훈훈한 이야기요. 네, 오늘의 제목은요, 푸른 눈의 천사입니다. 푸른 눈의 천사. 제가 요즘요, 일부러 이제 신문을 막 읽을 때 그런 어두운 내용 말고요, 밝은 내용만 일부러 찾아서 봅니다.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감동 사연 이야기, 그 다음에 기부를 하거나 이런 미담만 찾아서 읽게 되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희라는 분이 이제 자비로 콘서트를 열어서 그 수익을 암센터에 기부한다든가, 또 대구에 사는 박무근이라는 분과 그 부인이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든 고액 기부자 클럽이잖아요. 아너 소사이어티가요. 거기에 등록을 했다든가, 또 안정환 선수가 옛날에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가 유튜브 수익금을 축구 꿈나무 등에 전달했다든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오늘요, 푸른 눈의 천사가 누구인지, 또 이렇게 어떤 선한 일로,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책 페이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SNS를 통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난무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 가치관이나 이념이 다를 수 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모진 말로 매도하는 것은 높아가는 하늘 아래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춘화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저온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봄에 꽃이 핀다는 뜻이다. 튤립, 히아신스, 라일락, 백합, 개나리, 진달래는 겨울을 견뎌낸 꽃들이다. 이토록 힘든 시기를 잘 지내고 나면 우리의 메마른 사회에도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지 않을까? 아파트 복도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작은 비닐봉지에 한과 몇 개와 배 한 개, 그리고 알로에 주스를 담았다. 늘 복사꽃 같은 웃음을 머금고 열심히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아이고, 잘 먹을게요. 진짜 복 많이 받을 거요. 라고 했다. 아주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또르륵 흘러내렸다. 그 웃음과 땀방울은 어쩌면 수녀님의 모습과 그리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과 닮지 않았을까? 내 마음이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처럼 가벼워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춘화 현상이요. 정말 힘든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봄에 꽃이 핀다라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지내고 나면 메마른 이런 사회에 봄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사랑이라는 꽃, 사랑꽃을 활짝 피어나게 하신 강칼라 수녀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강칼라 수녀님입니다. 이 수녀님은요,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본명은 탈로네 리디아, 세례명은 카를라였어요. 카를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요, 카를라 이렇게 편하게 부르다가 칼라, 한국식으로 칼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또 성은 어떤 아이를 갖지 못한 한 환자가 자기 성을 받아달라고 부탁해서 강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칼라.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분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부모님을 그 부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냐면요.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늘 가르치셨대요. 사남매였는데 늘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이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삶에 마음을 두고 19살에 작은 자매 관상 선교회에 들어가서 수녀가 됐고요. 그의 언니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다가 1968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으로 고아도 많았고 또 한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어려운 이웃과 이렇게 함께 하는 길을 가고자 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의 삶을 바치고자 이렇게 고창군에 있는 동해원이라는 곳, 한센인들의 정착촌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2년 동안 밤낮으로 공부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고 또 한센병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또 가서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부로부터 마을 간호보조사 자격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보살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26살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50년이 넘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한센인들이랑 지내면서 또 서울, 진주 뭐 이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기꺼이 이렇게 도시 빈민들과 노약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한국 그 초창기예요. 이제 동해원에서 고창 읍내까지 먼 길을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환자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져오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또 이러는 덕분에 아직도 그 근처의 마을 사람들은 고무신을 신고 막 이렇게 흙길을 막 걸어 다니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그런 그 수녀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른 눈의 이탈리아 수녀님을요. 네,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삶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이곳에서 노숙자와 율랑 여성,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보살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호암 마을이 그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된 거죠. 수녀님 덕분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국민훈장 모란장,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분의 이 삶을 전해 듣고, 수녀님의 삶을 전해 듣고, 이렇게 김정숙
저희 대통령 김정숙 여사님께서 부인 여사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수녀님께. 네. 수녀님의 삶을 전해 듣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로지 섬기는 자는 위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수녀님의 삶에 바치고 싶은 헌사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낮은 데로만 향해온 수녀님의 생강 같은 발을 보았습니다.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한사코 꽃을 피워 온 삶이 새겨진 위대한 발입니다. 네,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여기 낮은 데로 작은 데로 향한 큰 사랑을 50년 동안 베풀고도 수녀님은 아직도 부족하다 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 받은 선물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쓰며 섬김과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신 수녀님, 부디 수녀님이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6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정숙. 네, 이 편지 내용도 뭉클합니다. 그죠? 저는 이 수녀님의 이 발, 정말 생강처럼 생겼다고 수녀님 발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강발 이렇게 부른대요. 이 모습이 저는 이제 엄청 충격받았었거든요.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발 보면서 엄청 충격받았었는데 그 발보다 더 엉망이 된 이런 변형된 발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변형성 관절염을 앓으셔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생강을 닮은 발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발에 수녀님의 그 고된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에, 그죠? 남을 보살피느라고 본인 정작 자신은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영광의 저는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녀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를 제가 살펴보다가 어떤 블로거 동영상을 통해서 행사장에서 하셨던 그 수녀님의 소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 문 닫으면 다른 문 없어요. 안 보이고. 근데 열려 있으면 딱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보면 통해요. 그 후로는 행동하면 돼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없어요. 행동하면 돼요. 예, 요 행동, 요 단어가 탁 꽂히지 않나요? 정말 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라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했더니 기자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물었더니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 앞에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또 온유한 사람이 되면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또 온유한 사람이 되겠죠? 네. 정말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뭔가 작은 깨달음의 시간이었나요? 어떤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싶나요? 저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네.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어떤 언어로든 가장 강력한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번에도 ing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